더 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림 한의원 인천부평점 권영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통 대인기피증, 발표공포증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사회불안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회불안장애는 불안장애 중 하나로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인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하는 질환입니다. 사회불안장애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거나 민망해지거나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 특정한 사회활동인 대화, 모임, 발표 등에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불안장애를 대인기피증, 발표공포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째,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거나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불안감과 두려움이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하면 심박동이 빨라지고 식은땀, 손떨림, 오심,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신체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불안장애를 겪는 경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다른 불안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지만 불안이 올라오는 상황을 겪게 되면 본인이 바라는 상황과는 달리 말수가 적고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2차적인 사회적 문제로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불안장애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전과 생리적 요인, 가정환경, 특수한 본인의 경험과 스트레스 민감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과 생리적 요인인데요. 연구 결과 가족 중에 사회불안장애가 있다면 발병 확률이 3배가량 높다고 하고 일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에서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불안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성향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적 요인으로 공포와 불안 반응을 조절하는 편도체의 과항진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나 사회적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불안 반응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환경인데요. 가정환경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영향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부모의 훈육 성향,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 예를 들어 과도한 비판이나 거절, 따돌림, 수치심을 경험한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 비난이나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게 만들며 사회적 상향을 두려워하는 성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지나치게 보호적이거나 비판적인 경우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고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한 본인의 경험과 스트레스, 민감성인데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겪는 경험 외에 본인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는 경험들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발표할 때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경험들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높은 민감성을 보이며 쉽게 불안과 긴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땀이 나는 등의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면 이것이 내가 불안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되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발표나 면접 전에 불안함이 너무 커져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벌벌 떨리고 입술이 말라서 쉰소리가 나오고 머리가 하얘지는 등의 반응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반복적으로 불안이 심해지는 경우를 발표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평가에 유독 예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발표를 잘 못했을 때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의 왜곡이 심해서 그로 인한 불안이 너무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생각의 왜곡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60에서 70 정도만 수행해도 괜찮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준비와 더불어 실전 연습도 중요한데요.
거울 앞에서 미리 자신의 표정과 몸짓을 확인하면서 연습하면 청중 앞에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발표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면 말하는 방식이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하면서 개선해 실전에서의 불안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장이 될 때는 심호흡을 통해 신체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발표 전에 천천히 숨을 깊게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표 전이나 중간에 긴장을 느낄 때 근육이완법을 활용해 손이나 어깨의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방식을 통해 몸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발표 공포증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발표 시에 생기는 불안과 그로 인해 생기는 몸의 반응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약 치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